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계 생산성에 관련한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요, 이렇게 종업원 수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질문이 뭐 한계 노동 비용을 구하시오. 이윤 극대화일 때 노동 공급을 구하라, 임금을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내용들은 풀이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스텝 1, 2, 3를 따라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 문제 풀이 방법 완전히 동일합니다. 스텝 1, 2, 3 따라가시면 돼요. 스텝 1에서 그냥 표 무조건 그리고요. 차이점은 여기에 한 칸이 더 추가된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쭉 그리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그 안에 주어진 값들을 쭉 채워 넣습니다. 아까 임금과 수령 주어졌죠. 그 다음에 보통은 가격과 생산량을 주어서 요거를 계산시키는데 이 문제는 한계 수입 생산값을 표로 줬어요. 고맙죠. 요 값 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줬으니까 쭉 다 적어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칸, 요 두 칸을 계산해서 넣으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여기다 채워 넣고요. 여기다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채워 넣은 값들의 차이 값을 가지고 요 한계 비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하시면요. 5, 6 해서 여기 30 구할 수 있고요. 8, 6 해서 48, 17 해서 70, 마찬가지로 96, 126, 160 해서 비용 쭉 구할 수 있고요. 자, 한계 비용은 요 앞뒤 값의 차이 값입니다. 그래서 18, 48과 70의 차이 값 22, 70과 96의 차이 값 2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 비용 나머지 것들 쭉 입력해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빼기 한 거예요. 빼기가 전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하셨으면 나머지 스텝 3에서 그냥 표 읽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였죠? 자,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바로 여기죠. 7단위일 때 한계 노동 비용을 쓰시오. 한계 노동 비용 22입니다. 7단위일 때 22. 그 다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윤 극대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26으로 동일한 값일 때 바로 12번 칸에서 바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져. 자, 이때 노동 공급이 몇 개냐? 8명요. 이때 임금이 얼마냐? 10이요. 이렇게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임금이 일정해요. 그래서 임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안 하고 한계 비용과 임금이 같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쭉 써버리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한계 비용과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임금이 다를 때는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한계 비용과 임금을 갖다가 놓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제안한 스텝 1, 2, 3를 그냥 따라가시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표 다 채워놓고요. 곱하기 빼기해서 표 채워놓고 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이해 못하셔도요. 그냥 어차피 스텝은 똑같으니까 암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그때 이윤 극대화 지표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개당 2,000원에서 개당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때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노동의 투입량은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그리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윤 극대화 포인트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는 같지요. 그런데 임금이 일정하다면 임금과 한계 비용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 비용과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 요 세 개는 같은 값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번엔 전과 후 상태만 있으니까 사실 여기 두 줄이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임금을 주어졌으니까 아까 임금과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 12,000원, 12,000원을 다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12,000원 구할 수 있고요. 자, 한계 생산물 가치가 12,000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2,000원이 주어졌으니까
한개 생산량을 구할 수 있죠. 바로 12,000원을 2,000원으로 나눠주면 생산량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상태까지는 다 정리가 되고요. 이번엔 이제 후 상태, 가격 이후에 변화된 상태를 다시 적으면, 자, 생산량은 특별히 안 변하니까 6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개 생산물 가치가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를 곱해서 18,000원으로 바뀌죠. 3,000 곱하기 6 해서 18,000원으로 한개 생산물 가치가 바뀝니다. 자, 새로운 조건에서는 한개 생산물 가치가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요 이론은 똑같죠. 한개 비용과 임금과 한개 생산물 가치는 같다. 그러니까 결국 한개 비용도 여기서부터 그대로 카피를 하면 18,000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값을 다 구했고요. 이제는 표를 보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개 생산물 가치는 시간당 얼마인가? 자, 새로운 조건에서 한개 생산물 가치 가격은 18,000원이죠. 그래서 18,000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노동 투입량은 기존에 한개 비용이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한개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고용을 증가시켜야 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변화시킬까? 네, 한개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고용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한계 생산성의 개념까지 추가된 문제입니다. 먼저 노동 단위당 생산량이 주어졌고요. 이 표를 보면서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의 개념 그리고 한계 생산성의 체감의 원인까지 적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을 통해서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개념을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를 그리고 굳이 남은 계산을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 나온 길에 같이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굳이 이 부분을 사실 답에 안 넣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먼저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여기에요. 요 부분이요. 노동 투입 이외의 모든 생산 투입 요소가 일정하다 혹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노동 투입은 늘릴 수 있지만 나머지 생산 투입 요소는 일정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늘지만 여기 보면 생산량은 2, 4, 7 해서 이렇게 생산량은 늘지만 생산량의 증가분 뭐죠? 즉 한계 생산량이죠. 한계 생산량은 결국은 3, 1.2, 0.5로 이렇게 결국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즉 체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생산성 법칙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한계 생산성 체감이 되는 원인이요. 자, 원인은 다른 생산 요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다른 생산 요소는 더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이 추가되어도 다른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 1인당 단위 노동상 효율, 즉 1인당 효율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자, 이게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붕어빵을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밀가루 투입량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일하는 사람을 한 명을 했을 때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2명을 하면 뭐 야간에도 돌리고 주간에도 돌리니까 200개까지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100명, 200명 투입한다고 해도 밀가루 총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계 생산성 체감의 원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다른 생산 요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가 더 투입이 안 되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단위 노동당 1인당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